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에어컨 없는 여름, 말만 들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릅니다. 어느 날 전 세계의 에어컨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모든 에어컨이 작동을 멈춥니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없고 스탠드 에어컨도 없고 시스템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 에어컨도 없습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나오는 건 삑 소리뿐. 하지만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말합니다. 선풍기 있잖아. 옛날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도 살았어.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세상은 에어컨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집안 풍경부터 달라집니다. 여름밤 사람들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은 더위를 더하는 짐덩이고 베개는 따뜻한 찜질팩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바닥이 제일 시원해. 가족들이 거실 바닥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소파 밑에 누워있고 엄마는 주방 타일 위에 있고 강아지는 현관 대리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안방도 거실도 아닙니다. 바로 화장실 앞 차가운 타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시 자체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낮 동안 열을 잔뜩 머금습니다. 건물 외벽도 뜨거워지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원래 에어컨은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대신 바깥으로 뜨거운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사라지면 적어도 그 뜨거운 실외기 바람은 없어집니다. 그럼 오히려 도시는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아주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어컨이 빠진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햇빛, 콘크리트, 아스팔트, 고층 건물, 부족한 그늘,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도시를 뜨겁게 만듭니다. 카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카페에 가면 시원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페도 덥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얼음컵을 품에 안으러 갑니다. 카페 메뉴도 바뀝니다. 이제 아이스가 붙지 않은 메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름에는요. 그리고 신메뉴, 그냥 얼음 아니. 이제 얼음은 여름철의 금입니다. 회사도 큰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사라지면 업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노트북이 돌아가고 사람들의 체온이 더해집니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누군가 말합니다. 이 안건은 겨울에 다시 논의하시죠. 정장을 고집하던 회사들도 정장을 포기합니다. 넥타이는 사라집니다. 셔츠 단추는 하나씩 풀립니다.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린 채 다시는 주인을 만나지 못합니다. 회사 복장 규정도 바뀝니다. 단정한 복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복장으로. 여름철 출근길도 전쟁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에어컨이 없다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낮에 주차된 자동차 안은 작은 찜질방처럼 변합니다. 차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훅 나옵니다. 사람들은 차에 타기 전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핸들을 만지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건 운전대가 아니라 프라이팬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용품이 유행합니다. 차량용 대형 선풍기. 하지만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을 아주 열심히 얼굴에 보내줍니다. 마치 누군가 드라이기로 응원하는 느낌입니다. 학교도 달라집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공부보다 생존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업 시간도 아침이나 저녁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 부지런한 사람을 뜻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도시의 생활 시간표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한낮에 외출을 피합니다. 가게들은 낮에 문을 닫고 해가 진 뒤 다시 엽니다. 새벽 헬스장이 생깁니다. 새벽 미용실도 생깁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말합니다. 머리 좀 시원하게 싹 밀어주세요. 이제 대머리는 롱패딩 같은 생존 헤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환자의 체온을 관리하고 의료 장비가 과열되지 않게 하고 수술실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노인, 어린아이, 만성질환자처럼 더위에 약한 사람들은 훨씬 위험해집니다. 폭염이 오면 단순히 덥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사병, 탈수, 심혈관 부담 같은 문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과 물류센터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기계는 열을 냅니다. 사람도 열을 냅니다. 건물도 열을 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주 쉬어야 합니다. 결국 생산 속도는 느려집니다. 배송도 늦어집니다. 냉장 식품 관리도 더 어려워집니다. 마트에서는 냉장고 앞이 인기구역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유를 고르는 척하면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우유 살까? 사실은 우유보다 냉기가 목적입니다. 직원이 다가옵니다. 고객님, 10분째 같은 우유 보고 계세요. 고객은 말합니다. 이 우유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 영상 플랫폼, 클라우드, 게임 서버,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컴퓨터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열을 엄청나게 냅니다. 지금도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사라지면 서버를 시키는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더 추운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거나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쓰거나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지도 모릅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는데 로딩이 뜹니다. 현재 서버가 더위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답니다. 서버야 힘내. 이제 사람들은 진지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바뀝니다. 창문은 더 작아지고
햇빛을 막는 차양이 늘어납니다. 옥상에는 식물이 심기고 벽에는 단열재가 강화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건물을 설계합니다. 예전에는 예쁜 집이 인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름에 덜 죽는 집이 인기가 생깁니다. 부동산 광고 문구도 바뀝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조건, 바람세권, 바람 잘 통하는 집이 최고가 됩니다. 사람들의 옷도 바뀝니다. 통풍 잘 되는 옷, 밝은 색 옷, 땀이 빨리 마르는 옷이 일상이 됩니다. 패션의 기준도 바뀝니다. 멋이냐? 비싸냐? 브랜드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덜 덥냐? 결국 에어컨이 없는 세상은 단순히 불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생활시간, 도시 구조, 건축 방식, 직장 문화, 병원 시스템, 물류, 인터넷 인프라까지 바뀌는 세상입니다. 물론 에어컨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냉매 관리가 잘못되면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로 열을 내보내기 때문에 도시 열섬 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폭염이 심해지는 시대에는 에어컨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어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에어컨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시원한 바람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뒤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냉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처음엔 선풍기와 얼음으로 버티려 할 겁니다. 그 다음엔 생활 시간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도시와 건물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름에 리모컨을 들고 삑 누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현대 문명의 작은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에어컨을 켤 때 한 번쯤 고마워해도 좋습니다. 물론 너무 낮게 틀지는 말고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또 다른 공포영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